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51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오늘 시작하기 전부터 이게 텐션이 네. 되게 기대가 되는데 네. 아니 에너지가 막 충전이 되는 느낌이에요. 오늘 네. 또 이렇게 팟캐스트로도 들으시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계신데 오늘 굉장히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타령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 한 주. 오늘을 기대하면서 보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분들을 제가 소개를 들었을 때 약간 이 구역의 관종들이시라고 제가 너무 정해지면 이런 것 같지 않나? 관종이요? 관종 인싸 막 이런 거. 네, 인싸. 기대를 해도 좋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인싸라는 게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쵸. 인싸 핵인싸. 근데 인싸 하려면 원래 일일 일 인스타 하고 해줘야 되는데 며칠 동안 못한 것 같은데 그럼 인싸는 아닌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네. 아, 바쁘세요 요즘? 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요. 아, 근데 최근에 조금씩 다시 그래서 회복하고 조금 있는. 네. 아니 어떤 분들이신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직접 자기 소개 한 번씩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할까요? 네 먼저 하시죠. 저는 본명은 김사대라고 하고요. 한쪽에서는 뭐 정당을 얘기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으니까 네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유세 레전드라고 불리고 있고. 뭐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상관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이제 무슨 캠프에서 유세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심지어 포상으로 이렇게 뭔가를 받을 때 그때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 되신 추미애 그때 오. 대표님께서 아, 네. 전 이번으로 마지막으로 유세를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환갑잔치 유세차에서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세 레전드가 됐는지는 나중에 차후에 말씀드리고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뭐 이렇게 이벤트 마이스 기획 행사를 하는 대표입니다. 와. 네. 와 기대가 벌써부터 됩니다. 기대되는데요. 그럼요. 아까 또 유튜브로 보신 분들 별명도 나왔거든요. 그 별명 유래도 이따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처녀 뱃사공의 유래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전가요? 네. 어, 귀가 지금 들으면서 귀가 많이 빨려갖고 네. 네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청 문순시의 막내 비서 황푸름 비서입니다. 자칭 타칭 강원도청 내 관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수많은 선배님들을 제치고 썰 좀 풀으려고 이제 나왔습니다. 썰? 네. 오늘 우리 PTS님 썰도 막 푸나요? 아 PTS요? 네. 그거 빼면 시체예요. 저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네. 전 여기는 그거 PTS. 말고는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와 아니 저도 이렇게 저번에 한번 PTS님을 뵀는데 네네. 되게 그냥 분위기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이게 뭔가 친근하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봤던 어떤 그런 네네네. 인상이 실제로 뵀을 때 똑같아 솔직히 갖고. 동네 옆집 아저씨 같아.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이 되게 대단한 일을 여태까지 해오셨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죠. 또 그래가지고 막 특히 막 언론 개혁 이런 거 저도 이렇게 보시고 굉장히 맞아요. 또 격려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오늘 되게 여러모로 기대가 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관종과 인싸의 만남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아니 어떠세요 달타령님 오늘? 네 저도 왜냐면 PTS 얘기도 있고 이미 강원도에서는 유명 인사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막내 비서님. 심지어 도청에 갔을 때 잘 아는 사이인데 푸르마 오랜만에 나랑 사진 한번 찍어주면 안 될까? 나 인스타에 올려야 되는데라고 오. 할 정도로 와. 그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인스타에 올렸더니 언니 어떻게 이분이랑 같이 사진을 찍으셨어요? 와 아, 네, 그런 분을 아니요. 오늘 모셔오느라고 와 정말 정말 귀한 분이 오늘 또 이렇게. 제가 매니저 하려고요 이제. 잘해라. 벌써부터 네. 이게 진짜 이게 기가 빨리. 아까 충전하신다고 하더니 근데 시작도 안 되게 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뭐 본격적인 주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막 남기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유세 레전드. 스스로가 보기에도 레전드면 이게 어느 정도일까? 아니 근데 특징이 뭐냐면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그 뒤에 다 얘기하세요. 그쵸. 제 입으로 얘기하시는 것처럼 다 네, 얘기하시고. 네. 네.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아마 슈퍼문이라고 문재인 대통령님 그 선거할 때 슈퍼문이라고 유세팀이 있었어요. 예. 그게 아. 제가 단장을 맡았었고요. 아. 그 이전에 2012년 유세 때도 유세를 맡았었고 그 이전에 우리가 말하는 그 옛날의 추억의 DY라고 네. 얘기하죠.
그때도 제가 유세 총괄을 다 맡아서 했고 거의 당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전당대회나 이런 거 있을 때 요새 이런 거를 많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제 닉네임을 처녀뱃사공이 사실상은 제가 육지에 사는 사람이죠. 육지에서 그냥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고 심지어 얼마 전까지 그냥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나 대의원 아니야? 당원인데요. 라고 할 정도인데 그냥 이렇게 슬슬 이제 선거철만 되면 배 타고 이렇게 배를 띄웁니다. 그래서 쭉 가서 여의도에 가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봅니다. 그 섬 사람들 어떻게 사나, 무슨 얘기 하나. 여기서 섬이 그 여의도를 뜻하는 거죠. 그렇죠. 국회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했어요. 그 여의도 섬 안에 네. 되나? 3대 또라이가 다 몰아 산다. 오. 첫 번째 연예인, 아, 미안합니다. 그 두 번째 정치인, 세 번째 금융인. 아. 이랬던 그 섬에 가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들 뭘 하나 이렇게 쭉 보고 선거 끝나면 저는 다시 이렇게 또 처녀뱃사공처럼 이렇게 뚝 져서 원래 제 생활로 돌아와서 이래서 일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서 시민의 입장으로서 그분들의 모습 그리고 반대로 돌아왔을 때의 이런 모습 이런 걸 같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오호. 사실상 여기 그 문순 씨도 네. 그렇게 가끔 이렇게 배 타고 갔다가 우연찮게 만나게 된 분이라서요. 아, 네. 잡히신 거세요 혹시 거기? 아니 그냥 불량 감자를 하나 주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저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어. 선거를 도와달라. 오. 라고 해가지고 근데 처음에 사실상 문순 씨의 선거에는 제 전략이 실패했었어요. 아. 왜?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큰 막 대통령 선거, 뭐 전당대 이런 거 선거를 하고 갔는데 우연찮게 이제 문순 씨를 만나게 돼서 강원도 선거를 하게 됐잖아요. 네. 강원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대통령 선거 때나 이렇게 한 것처럼 전략 기획을 딱 짰습니다. 짜서 강원도에 딱 갔더니 철원 이런 데 딱 가니까 잘못하면 개 두 마리 소 한 마리 앞에서 춤추고 있는 거야. 그나마 감사한 건 군부대 차들이 이렇게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주면서 소리라도 질러주면 왜 막 이러면 반응이 그러면 오히려 감사한 거고 그거라도 없으면은 진짜 개 두 마리 소 한 마리 앞에서 할머니한테 꼭 2번이라고 말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사실상 첫 번째 문순 씨의 유세는 제가 이건 아니었구나 해서 다음부터는 그래도 다 너무 감사하게도 또 워낙 개인기가 있으신 분이니까 네. 당당히 되셨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번 제대로 문순 씨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 유세 전략을 바꿔서 강원도를 좀 돌아다녔었죠. 그래서 그때는 유세 전략이 그때 이제 제가 만든 유세팀 이름이 굴러라 감자 원정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네이밍이 항상 되게 있으세요. 보니까. 왜냐면 문순 씨 자체가 저는 항상 저는 불량 감자예요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럼 감자가 되자. 그래서 굴러라 감자 원정대라고 해서 약간 유랑극단 컨셉으로 강원도에 있는 모든 5일장만 좀 돌아다니자. 무슨 5일장이 그렇게 많아? 강원도 넓어가지고. 첫째 날은 춘천에서 5일장인데 두 번째 가려면은 갑자기 고성이야. 가는데 3시간이야. 요새 두 번 하면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오. 이래서 이렇게 하다가 사실상 그 문순 씨는 또 특징이 있으시잖아요. 항상 전에도 춘천에서 뵙고 2시간 전에 네. 3시간 후에 고성에서도 뵈고 하는데도 항상 처음 만난 것처럼 어이구 사드씨 항상 된다. 항상 앞에 어이구가 항상 들어가게 맞아. 어이구 어떻게 왔어요? 타고 왔죠. 뵀는데. 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좀 많은 매력을 느끼고 근데 좀 보이지 않게 깡 있으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분의 매력에 빠져서 어떻게 하다가 제가 삼선까지 돕게 돼서 그렇게 해서 또 푸름 씨도 알게 됐고 네. 근데 수타는 왜 네가 됐냐? 그러니까요. 이게 타고난 관종기를 제가 감출 수가 없어가지고. 뭔가 벌써 이렇게 딱 애티튜드가 좀 나오는데요. 네, 절대 노라고 말하지 않는 네. 그런 분. 그러니까요. 저는 비서실의 예스맨으로서 항상 매니아 너? 요즘 또 그런 거 따지면 안 되니까. 네. 네, 예스맨으로서 항상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이고 이제 그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삼성 캠프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좌 하면서
어쩌다 같이 굴러 들어오게 된 감자였습니다. 어쩌다 같이 굴러 감자인? 들어왔어요, 제가. 아, 그때는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솔직하게. 네, 저처럼- 맞아요. 저처럼 목소리 큰 애고 덩치 큰 애들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근데 어느 순간 저는 그 캠프 문을 열면 사무실 문을 열면 항상 등지고 컴퓨터만 바라보는 그쵸. 애였어요. 거기서 이제 일정 팀에서 이제 일정 좀 보좌를 하다가 이제 어쩌다 같이 굴러 들어가게 돼서 이제 잘 아시는 감자 팔 때 그때 제가 이제 저의 관종력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죠. 그 감자가 대란이 일어나면서 네. 갑자기 이제 황푸름 씨도 같이 그렇죠. 네. 스타덤에 오른. 최근에도 저희가 뭐 감자 뭐 페스타가 하나 있어서 온라인에서 네. 감자 팔았는데 뭐 42초 만에 매진이 돼서 이제 파리피플로 전향할 것 같아요. 네. 파리피플. 팔 물건 없이 59분 동안 떠들기만 하고 왔어요, 그쵸. 제가. 와. 거기서. 이게 또 와. 라이브 커머스가 1시간 기획이 된 거라서 다 판매가 돼도 나머지 1시간을 네, 채워야 맞아요. 되는 네, 케이스였어요. 네. 힘들겠다 진짜. 네. 진짜. 네,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네. 전문 쇼호스트랑 같이 나중에 먹방했어요. 그냥 감자로 만들 수 있는 온갖 요리 만들어서 잘 드셔주시고. 근데 네. 왜 제일 좋은 게 방송해봐서 아시면 오디오가 비면 안 되잖아요. 아, 안 되죠. 그럼요. 네. 안 비나요? 와. 안 밀립니다. 와. 솔직하게 저희끼리 얘기로 그 다음 날 또 다른 여자 쇼호스트가 오셨어요. 네. 근데 다들 댓글로 에휴 저 쇼호스트 부르지 말고 그냥 황프롬 씨 다시 부르지. 와. 네. 와. 근데 정말 슈퍼스타신 게 이제 강원도에 있는 농빈일보라는 데서도 다 아시고 되게 유명인이라고 들었어요. 엄청 뜨셨다고 정말. 네. 저도 끝날 때 사진 찍어달라고 하려고요. 농민분들이 뭐 잘못 알고 계신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에서는 이러고 뒤에서는 감자 던진다. 뒤에서 하기 싫다고 인성 방송하기 논란, 싫다고. 인성 네. 논란이 터지시. 인성 논란이 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처음에는 당황스럽지만 잘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슈퍼스타가 됐다. 감사할 게 따로 있지. 그냥 유튜버를 하셔야겠는데. 맞아. 유튜브 아, 채널을 네. 파시지 그래요. 제 유튜브 채널 있어요. 여기 한번 이따 말씀해 주시면 네. 뭐라고 검색하면 홍보해도 나오네. 돼요? 얼마든지 좋아요. 막내 비서 푸름 씨인데요. 오. 오. 처음에는 이제 지사님과 저와의 이제 뭐 그런 뭐 인간적인 면모들, 네, 인간적인 면모들과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일반 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정치인, 뭐 친근한 이미지를 꾸미려는 정치인으로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까이에서 보는 저희들은 그게 아니라 정말 꾸며지지 않은 모습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내가 한번 비서로서 이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보고 싶다 해서 만든 게 제 막내 비서 푸름씨 채널이었는데 사실 그게 어느 순간 그게 폭파가 됐어요. 유튜브에서 뭐가 제재가 걸렸었나 봐요. 거기에 오, 왜? 그 채널이 없어졌어요. 어머, 정지당했어요. 헐. 그래서 다시 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약간 기동력을 잃어가지고 그냥 저의 일상만 올리고 있습니다. 무슨 요즘 씨 얘기를 올리려고 직장인들이 했었던 건데. 직장인들이 잘하는 직장인 브이로그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직장이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직장인 거죠?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쵸. 근데 요즘 그래서 문순 씨는 안 나와요. 아, 문순 씨한테 아깝네. 인사하는 모습은 많이 나옵니다. 아. 네, 그런 것만 나오고 있어요. 요즘. 아니 문순 씨랑 혹시 같이 나오기 싫어서 일부러 새로 하나 거 아니야? 파시고 픽처를 일부러 하나 새로 하나 파시고 아유 폭파됐어 이건 아니죠. 왜냐면 아니면은 문원 씨가 뒤에서 이렇게 주인공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그 모습에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왜 계속 게스트로 출연을 하지? 이 생각에 뒤에서 주객션도. 그치 그랬을 수 있어. 네. 네. 이해합니다. 좀 그러니까요. 아니 그럴 수 근데 진짜 대단한 분들 이렇게 모시고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몇 가지 뭐 이렇게 있을까요? 에피소드. 저는 사실상 처음에 왜 그 타짜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김혜수 씨 대사 중에 뭐 내가 뭐 아기 때문에 이 바닥에 들어왔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상 이 바닥에 들어온 게 탤런트 권혜요 씨 때문이거든요. 나 진짜요? 오빠 때문에 이 바닥 들어왔다. 네. 저 한번 뵙고 싶어요.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제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안 그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때 제가 살사 댄스를 좀 많이 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얘기가 너무 긴데 첫 번째 이제 그냥 지금 TV에 많이 나오는 탤런트 똑순이 언니 그 언니가 이제 방송에 나간다고 해서 춤을 좀 가르쳐 달라라고 해가지고 춤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이제 드라마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드라마에서
드라마에 나왔던 모든 배우들이 저한테 춤을 배워서 와. 그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병원 드라마였거든요. 그래서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는 씬이었어요. 오. 그래서 그 배우들이 다 저한테 춤을 배웠는데 그 춤을 배운 배우 중에 하나가 그 권혜요 오빠 네. 그리고 김유석 오빠 오. 그리고 지금은 활동 잘 안 보이지만 이두일 오빠 그리고 어. 이제 김민희 언니 이렇게 된 거였었어요. 와. 근데 이제 혜요 오빠가 그때 당시 이제 여성단체 연합 활동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연극이나 이런 거 초대됐을 때 여성단체 연합 분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여성단체 연합에 그때 당시 이제 지금은 뭐 국회의원이 되어 계신 뭐 남윤희슨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네. 그냥 한 번은 여성 활동가 대회를 한다고 다 같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냥 한 번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춤이나 좀 가르쳐주고 캠프파이어 때 그냥 같이 놀아달래요. 그래서 그러죠 뭐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TV에서 많이 보셨던 분들이 캠프파이어인데 여자들이 이렇게 군단으로 쫙 들어오는 거예요. 오. 그때 당시 이제 한명숙 전 총리님, 와. 뭐 이미경 의원님, 뭐 그래서 그 남윤희순 대표님 이렇게 해서 쫙 네. 들어서 나 TV에서 봤던 저 아름다운 여성들이 여기 한꺼번에 온다고 이러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보좌관 한 분께서 네. 저보고 갑자기 여의도에 당신 같은 사람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주에 여의도를 한번 나와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방송 외주 제작사에 있었어요. 방송 외주 제작사에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가서 들어보니까 캠프에도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비전 선포식도 있고 이러다 보니 연출도 필요하니까 와서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때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회사를 그만뒀어요. 오. 우와. 네, 회사를 그만두고 그 캠프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와. 캠프를 합류 그때 정치에 정자도 몰랐고 어떻게 뉴스도 안 그러시지?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실질적으로 그 경선이 뭔지도 모르고 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 유세를 나갔는데 제 나름대로도 뭔가 약간 살짝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왜냐면 사람들이 하늘 앞에서 춤을 추고 뭐하고 하고 그러니까 저딴에 회의를 갔는데 솔직하게 이제 그때는 지금이랑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연세 드신 이렇게 나이 드신 뭐 지역위원장님들 모아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그냥 저 한 말씀 드려도 될까? 이렇게 말고 이런 방법이 어떨까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상 당에 그런 유세 룰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짝짝이를 가지고 막 337 박수 치면서 이름을 뭐 한명숙 이렇게 해서 뭐 하자부터 했더니 다 하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심지어 저는 살짝 창피해서 하자고 해놓고 네, 본인이. 창피했는데 실질적으로 유세 딱 나갔어요. 그리고 뭔가 멋있게 하려고 저 막 깃발을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따만한 깃발 만들고 살짝 얼굴을 가리려고 그 베네치아에서 나오는 이런 가면 무도에서 쓰는 네네네. 가면을 쫙 이렇게 쓰고 짧은 치마를 입고 깃발을 빡 흔들면서 그 체육관을 막 미친년처럼 뛰어다녔어요. 그 한명숙이라는 이 깃발을 들고.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뉴스가 나간 거예요. 한명숙의 가면녀는 누구인가?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또 재밌는 게 이런 젊은 층의 유세하거나 젊은 층 지지자들이 없는 와중에 네. 거기에 제가 막 거기 계신 분들한테 아파트 노래를 부르라 그러면서 으쌰 이러니까 쟤 뭐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한 3주 따라다니다 보니까 무슨 친노 단일화를 한대. 이 친노 단일화가 뭐야?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유세를 하기로 했고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한명숙 총리님이 번호가 3번이었는데 맨 마지막에 연설을 하신다고 하면서 거기에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이 식당에서 우는 거예요. 갑자기. 나 이거 뭐지? 단일화가 뭔지 모르시니까. 모르고 단일화가 왜 갑자기 5번으로 가셨고 사람들이 다 왜 울지? 그러고 나서 나는 또 분위기도 모르고 그 와중에 미친년처럼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연설을 듣고 나서 알았어요. 이거 뭐야? 와. 그리고 갑자기 이해찬이 추대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회사 그만뒀는데. 근데 그렇게 단일화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또 흡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이해찬 총리 캠프에서 20명만 받겠다. 근데 그 중에 1번이 저였던 거예요. 와. 그래서 또 뭐지? 이러고 쭉 갔어요. 와.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담당자가 지금 이제 친해진 김현 아. 현이 언니가 됐고, 근데 거기서도 좀 지나고 나니까 한 달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우리 그때 당시 뭐 이 당 이름도 기억 안 나. 무슨 당이었어요. 근데 후보로 정동영 후보가 우리 대통령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살짝 우리가 결이 완전히 달랐었거든요. 네. 나 뭐지? 와. 그냥 따라왔는데. 나 그만뒀는데.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됐는데 그때 당시 또 이제 DY 캠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막 그때 막 정통들이라고 해서 한참 네. 그분들이 활동하시는데 김사대 씨는 필요하다. 아. 그러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유세팀이 와해가 돼서 유세가 시작하기 3일 전인데 로고송도 나왔는데 그 누구도 안무도 안 만들고 뭐 없었어요. 없었어요. 와. 네. 그러니까 갑자기 김사대 막 영상 찍어 뭐해 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네 하다가 첫날 첫 유세도 전 연출로 나갔는데 우왕좌왕 난리가 났죠. 와.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서 유세하고 모르니까 선거법이고 뭐고 몰라요 그때. 그러니까 그냥 마이크 잡고 솔직히 내 앞에서 서 계신 저분이 국회의원인지 뭐 지역위원장인지 몰라. 그냥 관심 없어. 관심도 없고 자 어깨 동무하세요 기차 만들고 도세요 그냥 안 하세요 막 이러면서 아.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확 이슈가 된 거예요. 확 이슈가 된 건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선거법상 네. 그 유세차 위에서는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딱 3명이었어요. 아. 그게 하나가 후보. 어. 그리고 한 명이 그때 당시는 유일하게 마이크 잡고 사회를 보신 분이 정청래 의원님. 아.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저였어요. 와. 오. 근데 사실상 저는 그 개그 콘서트로 따지면 그 시작하기 전에 바람몰이 막 이런 네. 네. 그래서 막 띄우는. 여러분들 하면서 막 심지어 제가 비보이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웬 선거에 비보이? 비보이 애들한테 유세차 이렇게 막 점프하라고 시키고 와. 노래 막 하면서 그때 모세가 목에 길을 가르듯이 쫙 그 음악이 나오고 갈리는 상태에서 후보가 쫙 등장하십니다. 와. 그 당시에는 정말 혁신적이에요. 진짜 혁신적이다. 혁신적이었죠. 어. 그리고 네.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선거법을 모르니까 나 저번에 같이 밥을 먹었던 의원님인 것 같아.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세요. 여기 아줌마처럼 생기셨죠. 제가 마이크로 이분 아줌마 아니시고요. 이 지역 국회의원인가 봐요. 올라오세요. 그 마이크로. 네. 근데 그분이 올라왔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후보가 올라오시게 되니까 그분이 후보 옆에 서 계시게 되는 거잖아요. 아. 네. 근데 그때는 심지어 유세차 위에 후보 옆에 쓰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력이었어요. 그 다음에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 사진 한 장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심지어 그때는 저도 너무 깜짝 놀란 게 뒤에서 주먹 다짐도 많아요. 거기 계신 분들끼리 아. 심지어 저 애는 구의원인데 쟤는 올라가고 난 내가 왜 못 올라가 하면서 멱살도 잡으시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치열한 바닥인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막 그러니까. 편하게 하다가 마이크 주고 심지어 이렇게 저 했으니. 그때 당시 캠프에서 캐비넷이 날아가는 걸 봤어요. 와. 와. 캐비넷이 날아가고 지역에서 자기 유세로 마이크 잡아야 되는데 나는 왜 빠졌냐고 하면서 무리로 올라와서 골프채로 막 그 선거 캠프 다 때려보시고 처음에는 무서워서 나 어떡해요 막 이러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헤드셋 키고 막 나 혼자 이제 아무 그러든 말든.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유세 레전드를 키울 수 있었던 게 제 기억으로는 전라도 광주 어디였어요. 네. 광주 어딘가에 갔는데 저는 큐시트대로 정청래 의원님께서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하죠. 분위기를 띄우고 나서 뭐 여러분 여의도에는 뭐 어떤 사람이 있고 한데 정청래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청래를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마이크를 넘겼어요. 네. 제 룰이었으니까. 예. 근데 그분은 자기가 연설할 거라고 생각해 그때 당시 왜 이렇게 지역위원장님들 연설문을 많이 가져오신 거예요. 예. 자기는 준비했는데 그리고 정청래 의원께서는 자연스럽게 저 뒤에서 정동영 후보가 입장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연설할 기회가 날아갔죠. 그러니까 제가 내려오자마자 그때 당시 그분은 국회의원이셨어요. 아. 근데 제 멱살을 잡더니 이 딴따라 같은 년이 어디서 나를 소개를 안 하고 네가 정청래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저를 싸대기 때리려고 하신 거예요. 와. 그래서 주변 분들이 말리시면서 사대 씨 차에 타 있어. 와. 차에 차 있어. 그래서 나는 울었어요. 네.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왜 근데 속으로 톡 까놓고 저는 그러니까 무슨 의원이야. 그분 이름은 뭘 말 못하지만. 모르죠. 기억도 못해요. 아. 왜냐면 정치를 알았으면 기억을 했겠지. 와. 그러고 나서 머릿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너 딴따라라고 했어? 그래 딴따라가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여줄까? 유세로 세상을 바꾸는 게 뭔지를 내가 보여주고 말겠어. 와. 라고 해서 그때 당시는 뭐 새누리당 이런 때에서는 유세할 때마다 솔직하게 뭐 치어리더 불러서 아니면 이렇게 전문 댄서들 불러서 유세를 했는데 저는 솔직하게 이거를 만들어야겠다. 유세는 축제다라는 키워드를 만들어서 오. 그래서 그 슈퍼문을 만들었고 와. 제가 유세 군단을 만들어서 막 단가 이런 거에 안무까지 만들어서 그래 유세는 이런 거야. 그래서 봐 국회의원들 니들도 결국엔 무대에서 춤추잖아. 오.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저 소름이 쫙 끼쳤어요. 나도 소름이. 국민들이 이렇게 다 좋아하잖아. 와.
근데 한쪽으로는 그분한테 감사하죠. 그분이 저한테 기싸대기를 안 날리려고 했으면 대한민국 유세 문화가 이렇게 안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 다음에 그분 공천에서 떨어지시더라고요. 와 이건 근데 진짜 되게 대단한 이 소름이 막 쫙 돋는 네. 진짜. 그런 진짜 스토리예요. 그랬어요. 아무도 와. 모르실 텐데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왜 이런 거를 딴따르라고 생각해? 그리고 저희들끼리 항상 그랬어요. 유세팀들 모이고 헤어지면은 우리는 지우개인가 봐. 언젠가는 씌우고 항상 지워져서 없고 네. 항상 필요할 때면 청년들이라고 해서 급하게 야 청년 유세단 꾸려줘, 청년들 알바생들 모아줘. 저 유세할 때 막 앞에서 춤추라고 시켰다가 쓰레기 주스라고 시켰다가 솔직하게 끝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들 자리는 없고. 이게 참 심지어 그래서 뭐 다른 분들한테는 뭐 임명장도 나오고 뭐도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선거 때는 당에다가 정당하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 유세단한테는 다른 사람들은 사실상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임명장이 나오는데 유세팀은 임명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악 물고 내가 그만큼 싸웠는데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당에서 그러면 처음으로 만들어준 게 감사장이었어요. 이임장 그건 아니지만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걸 감사장이다 보니까 제 거의 발행 번호가 민주 0001인 거예요. 와. 그래서 그래 잘했어. 와. 그래 이제 진짜. 너 할 만큼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떠나겠다. 아. 나는 유세 할 만큼 했으니까 떠나겠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제 추미애 대표님께서 어딜 떠나시냐 저를 위해서 만든 게 있으시니 유세차에 위해서 환갑잔치를 하셔라 라고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삼성 캠프에 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아는 문순 씨는 어디까지 만들어야겠다. 아니 근데 지금 농담처럼 얘기하시지만 정말 약간 전설의 레전드시니까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그 그러니까요. 우여곡절도 많고 데려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셨을 텐데 네. 그 중에서 딱 그 문순 씨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게 혹시 있으세요? 약간 그 예전부터 뭔가 저는 약간 제가 특이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특별하고 이런 사람한테 끌리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냥 가공되지 않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뭐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최문순이라는 이름보다 문순 씨를 불리는 게 더 좋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언론학법 할 때 맨날 그 대한문 앞에서 이렇게 배낭 메고 혼자 앉아서 거기서 뭔가 기사 쓰시고 이런 게 약간 저분 뭐야? 그런 것도 있었고 처음에 이제 선거 때 그런 얘기를 그냥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 술 드시면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냥 내가 사실은 이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원돼서 미치겠다.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면 왜 그때 언론학법 때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무슨 화계상가 가셔가지고 2만 배를 하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뒷 이야기로. 근데 사실은 거기에 찾아가서 스님 제가 이렇게 해서 3,000배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스님께서 에휴 무슨 제대로 하실 거면 3,000배요 2만 배나 하셔야지 이러셨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못하시니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이 계시던 보좌관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감님 혼자 그렇게 하실 수 없으니까 네 2만 배 하려면 제가 그냥 술자리니까 2만 배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했더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밥 먹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절을 해서 일주일을 해야 2만 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나중에는 저는 뭐 때문에 그랬냐면 그냥 장난으로 이게 저도 이제 산 타고 하다 보니까 저 지사님 당선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108배 했어요. 이렇게 해서 막 보좌관들한테 얘기했더니 2만 배 앞에서 깝치지 마. 막 약간 2만 배는 진짜 와. 네. 근데 그렇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느낀 그 문순 씨는 그냥 이렇게 유하고 동네 아저씨 같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비가 말하는 깡은 저리 갈아요. 안에 있는 깡이 최문순 1일 1깡. 그러니까 뭔가 깡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깡이 있다는 거예요? 깡이 있으시죠. 그렇죠. 최문순은 아니 1일 1깡 이렇게 하면 최문순 감자깡입니다. 감자깡. 제가 보기에는 심지어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말하는 VIP 대통령님 계셔도 웬만한 지자체 단체장님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자기 눈치 보시고 계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실 말씀 다 하시고. 와.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되게 카리스마가 겉으로는 되게 유하신데 네. 그 안에서는 되게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오. 뭐가 그러니까 사실상 기자직을 내놓고 어. 뭐 와. 의원직을 내놓고 이렇게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을 한번 더 해주면 전향반 끌리네 막 약간 외유내강의 그러니까 전형이다. 저부터도 솔직하게 이 정도면 웬만한 데선 다 연락이 왔을 거잖아요. 시장 네. 캠프에서도 연락이 오고 심지어 뭐 다른 경남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네. 그래 문순 씨는 내가 한번 작은 힘이지만 저도 약간 나름대로 비밀번호가 킹메이커거든요. 그래서 킹메이커 저분도 한번 어떻게 만들어보자. 약간 야망을 살짝 가지셨네요. 네 그래서 이 캠프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강원도 횡성안으로 못 먹어봤어. 아직도요? 아니 그렇게 사주시는 거는 거기서 아 방송으로 이제 한마디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저 횡성안을 좋아합니다. 네. 와 이거 되게 서늘할 것 같은데 다른 말 고두재미하고 네.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우리 그 김사대 대표님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갔는데 일단 우리 대기 중인 관중 저 좀 말을 못했어요. 우리 지금 관중-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면 하실 차례예요. 사실은 저기에 저희 지금 보고 있는 그 화면에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가 자꾸 뜨고 있어요. 근데 저도 말하고 싶은데 시간이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 관장님 나 한번 오늘 저 한번 갈게요. 네, 잠깐만요. 2부에서 이제 2부를 드릴게요. 네, 아직 너 다 얘기. 나 여기 마스크 쓰고 저 있을까? 분량 있나요? 네 마스크 분량 쓰고 있습니다. 자 2부 가겠습니다. 아니. 네. 아, 네. 지금 약간 아수라장인데 약간 박수로 따라치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제대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네, 딱 이제 끊어가는 이거 편집점. 이제 관종의 타임입니다. 네, 관종. 이제 일단 제 아까 아까 그 시간일까요? 유튜브도 말씀하셔갖고 네. 제가 한번 먼저 화면에 좀 띄워드리려 하거든요. 유튜브 화면 감사합니다. 한번 홍보 가고 어머 이게 맞나요? 창피하네. 막내 비서 푸른 씨. 맞습니다. 맞아요. 아. 이거예요. 진짜 개인 브이로그. 너네 저기랑 안 맞는다. 직장인들이라면 어. 공감하는 이제 본인 이제 저걸 키워서 뭐 퇴사를 하겠다 뭐 이런 류의 그런 유튜브거든요. 저게. 지금 대놓고 지금 조회수가 543. 네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구독자 수도 막아놨어요. 좀 창피해서. 저도 구독하고 이렇게 많이 네. 이거 보시는 분들도 구독 많이 누르실 겁니다. 근데 약간 예쁜 척 많이 했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는 것 아, 같아요. 근데 요즘 감성 그 브이로그 맞아요. 딱 유튜브에 맞게 오. 이것도 필요하거든요. 너무 네. 이 정치권대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맞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그 어떠세요 이제 관종님? 저요? 하고 네. 싶은 말 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 근데 옆에서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기가 좀 많이 빨렸어요. 제가 듣다가. 기술 빨려. 맞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하는 멘트였고요. 아, 네. 아니, 어떻게 지금 우리 네. BTS님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역사가 저는 아주 짧지만 저는 이제 문순 씨의 삼선 캠프에서 이제 왔는데 저도 그때 사실은 본 직장이 있었어요. 본 직장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연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때려쳤어요. 그 직장을 때려치고 나와서 그래 뭐 내가 평소에 보던 그 분이라면 충분히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적격이신 분이고 큰 일을 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한번 믿고 들어가 보겠다 해서 잘 다니고 있던 직장 때려치고 나와서 캠프에 들어갔을 때 친구들이 다들 너 죄송해요 손진 아니. 이제 너 전못 정신이 봤습니다. 나갔냐 취업이 얼마나 힘든 시대인데 너 지금 그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는데 때려치고 어떻게 거길 가냐 그래서 했지만 믿고 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게 된 계기가 딱 하나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도청 옆에 관사가 있어요. 근데 네. 제가 그때 다니던 직장이 그 관사 위에 학교였거든요. 교직원이었는데 거길 이제 매번 걸어서 올라갔거든요. 저는. 근데 항상 뭐 한 몇 번 마주쳤어요. 몇 번 마주칠 때마다 어이구 안녕하세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아, 누군지 음성 지원 모르세요 큰일 저를. 났다, 저 누군지 분명히 모르시거든요. 저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도민 중 하나인데 네. 어이구 안녕하세요. 아침마다 와. 얼마나 그게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기억에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가 왔을 때 그래 내가 봤던 그분이라면 나는 믿고 갈 수 있겠다 해서 이제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다가 어떻게 또 잘 돼서 이제
유세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힘을 얻어서 이제 당선이 돼서 같이 굴러 들어갔죠. 그러니까 얘기를 같이 들어보면 이렇게 뚜루루루 해서 굴러라. 갔어요. 네, 그놈의 네, 네. 어이구가 뭐라고 다들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그리워지네요. 갑자기 이렇게 들으니까. 그렇죠. 네, 네. 어이구 이러면서 인사를 하세요. 항상 아침마다. 맞아요. 근데 저는 모르시는 분인데 모르는 와. 분인데도 그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어. 근데 뭐 다른 분들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면이 이제 그냥 표를 위해서 저러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 이제 뭐 제가 문순 씨의 비서로서 2년이 이제 조금 넘었어요. 저는 정말 막내 비서예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 정말 한결 같으신 분이고 정말 강하신 분이다라는 걸 항상 느끼고 있고 또 이게 이제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친근한 척하고 뒤에선 직원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으시고 항상 소탈한 모습 보여주시고 아마 그런 매력 때문에 직장 관두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저도 되게 중요하다 보는 게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을 끌리는 매력 이런 게 또 있잖아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매력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네. 그때 한번 그 어떤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저희 갈 때까지 막 끝까지 나와 주셔가지고 맞아요. 아니 이렇게 바쁘실 텐데 되게 그런 어떤 사소한 거라고 누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디테일한 네, 그런 거 그렇죠. 보면서도 어떤 매력인지 어이구 또 듣고 싶네요. 한번 가야겠습니다. 오시면은 아실 꼭 오실 거예요. 거죠? 네. 오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 그 비서실 구조가 비서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이제 집무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손님들이 나가시면은 누가 인사를 더 많이 하냐 이거예요. 누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이제 나가냐. 거의 배틀이에요. 거기서는. 항상 그분이 부담스러워하시는데도 그 앞에까지 꼭 나가셔서 다 배웅해 주시고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이제 사소할지라도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분의 이제 어떤 살아오신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잖아요. 근데 네. 매번 그렇게 모든 분들을 존중해 주시고 그러신 분이고 이제 직원들도 항상 잘 챙겨 주시고 네, 뭔가 그러시죠. 평소에 이런 데 나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 언론에서 막 잘한 거라든지 아니면 막 왜곡하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뭐 알리고 그쵸. 싶었던 거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요즘 이제 우리 지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는 감자는 푸름 씨가 팔고 이제 본인은 액화수소를 팔겠다. 이제 저희가 강원도가 사실 많이들 생각하시는 건 딱 강원도 하면 산 생각나시잖아요. 그리고 뭐 옛날에 석탄 많이 나오던 동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저희가 항상 하시는 말씀은 갑자기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혁명이 아니라 세상을 바꾼 건 혁명이 아니라 과학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액화수소 지난번에도 그 BH 가서 발표를 하셨어요. 네, 액화수소 발표를 하셨는데 그 액화수소 특구가 이제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돼서 거기서 이제 수소에 관련된 모든 생산, 발전, 뭐 이제 만들어낸 유통 과정까지도 다 저희 강원도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소를 가지고 액화수소를 가지고 모든 연료를 이제 액화수소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재난급으로 다가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후 변화에 맞춰서 저희가 발맞춰서 먼저 선제적으로 액화수소를 발전시켜서 그 재난에 저희가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꼭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혹시 자랑을 요구받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공부 좀 하고 왔어요. 근데 살짝 까먹었어요. 아니요. 좋았습니다. 네. 저는 그 세상을 바꾸는 게 아까 뭐 과학기술이라는 말씀도 공감 가는데 세상을 바꾸는 건 유세가 아닐까.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정치권이 바뀌어야 또 사회가 바뀌는 것도 있는데 그 정치권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으신 분이잖아요. 네. 좀 어떠세요? 우리 근데 뱃사공님. 지금은 사실상 코로나가 와서 너무 아쉽다. 원래 대면 유세가 하려면 너무 이제 힘들어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근데 사실상 유세도 좀 많이 변화하고 있고 예.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는 디지털 유세단이 분명 나타날 것이다. 또 요즘에 네. 인플루언서가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보니까 예. 약간 디지털 유세단, 인플루언서 유세단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또 코로나가 만든 또 다른 정치 분위기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할 수 있으면 저도 앞장서려고 합니다. 와. 네네네.
딱 그거 떠올랐어요. 낭중지주. 그러니까 어디 계시더라도 다 이 대표님을 이 뱃사공님을 아 뱃살. 네, 찾을 수밖에 없다. 어디 가서 숨어 있어도 그렇죠. 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배를 좀 큰 걸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속도를 좀 빠르게 해야 되나? 아 네. 근데 진짜 이렇게 저희가 웃으면서 되게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런 어떤 선거 뒤에 디테일한 이런 노력들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희생도 하셨고 네. 또 그거에 옛날에는 진짜 무시 많이 당했는데 요즘은 이제 맞아요. 청년들이 그 많이 변했잖아요. 맞아요. 그 이런 첫걸음을 네.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해주셔서 앞장서 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정치 꼭 정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 뭐 바깥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바꿀 게 여전히 많잖아요. 많이 있어요. 근데 좀 평소에 제일 요즘 관심 가지는 게 어떤 거세요? 저요? 네. 요즘 관심 갖는 건 결혼이요. 중요하죠. 아니 제가 왜냐면 어떤 게 있었냐면 2012년에 근데 선거에서 저희가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대표를 해서 소회 발표를 하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유튜브나 구글에서 김사대 치면은 뭐 눈물의 해단식 그래서 문재인 캠프 해가지고 제가 울면서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진짜 장난처럼 그때 당시에 이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청와대를 개방을 하겠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청와대에서 야외 결혼식을 하는 1호 우와. 신부가 되고 싶었다. 어. 근데 그게 꿈이라는 걸 알게 해주신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카메라를 딱 보면서 그분에게 진심으로 막 이렇게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도 남아 있고 뭐 아무튼 그래서 제 최근에 관심은 이제 그거죠. 누구나 지금 이 시기에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잖아요. 과연 누가 오늘 어떻게 됐지 미국은? 아무튼 아.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내년 내후년에는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그때 나는 어디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 그러겠어요. 그때 그 뱃사공이 아, 저기 있네. 이러면서. 그때는 다 그냥 슈퍼문 단장, 뭐 슈퍼문 단장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러고 이제 지금은 저도 사실상 그때 유세 때부터 시작해서 저랑 같이 유세 쫓아다니면서 같이 응원하고 뭐 잔일을 하고 하던 친구들이 심지어 국회의원 돼 있고 오. 장경태 아. 뭐 나 비하인드 얘기하려면 짜이 이만큼 있어. 너무 궁금해요. 저 퇴근할까요? 아니에요. 아무튼 아니 그건 아니에요. 왜 자꾸 아니 이 친구가 나중에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어.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사실상 다 요즘엔 솔직히 BH에 가 있고 국회의원이 되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뿌듯함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는 왜 너도 나가지? 너도 나가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내가 이렇게 오래 길게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손발톱을 드러내지 않아서다. 지금 손발- 드러내신 건가요? 아직. 손발 이 내가 하는 이 바닥은 손발톱 잘못 드러내면은 손발목이 잘려. 잘리죠. 완전 다 두동강타고. 근데 나는 그들이 봤을 때는 쟤는 손발톱이 없어. 그냥 지나고 나면 지 타고 다시 배 타고 가서 사람들 어울려서 놀고 막 심지어 저는 약간 그 제 슬로건이 워크 하드 플레이 하드 이거거든요. 뜨거운 이중 생활. 네. 이런 다음에 외국 나가서 왜 한국은 이 나이에 클럽 제재를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술을 시켜 마실 줄 알고? 외국은 제가 이 나이에 가도 클럽에서 그런 거 제재 안 하거든요. 그래서 EDM 좋아하니까 신나게 놀다가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심지어 저는 이제 그때 당시 2012년 태국에서 패배를 하고, 그러니까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태국에 가 있었어요. 네. 잠깐 태국에 가서 그쪽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그때 지금이 이제 저기 하시는 캠프에 계시던 관계자께서 무조건 사대야 들어와라. 그래서 내가 태국으로 감자 한 박스를 보내주면 내가 생각은 좀 해보겠다. 동해 오징어나. 그랬는데 개소리 하지 말고 들어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살다가 이제 바로 들어와서 캠프에 합류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돈을 떠나서 하면 사명이고 돈을 생각하고 하면 직업이다. 난 한 번도 사명감을 한 적은 없는데 사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작은 꿈이지만 그 불량 감자를 한번 진짜 불량 감자를 한번 어떻게 좀 킹메이커를 해볼까라는 작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 막 박수 치실 것 같아 이거 보시면. 아니 우리 관동님.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살짝 당황했어요. 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 자리 바꿔요? 아니 왜 저 자리 바꿔요? 아니
아니 혹시 불량 감자님이 잘 되시면 너 서울에 저기 저 서울 달동네로 월세 이사 올 수 구할까요? 있어. 월세 구할까요? 아니 저는 그 동네를 BH를 달동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 달이 달님이 있으니까. 사시는 동네. 아. 그 달동네 마을에 인접할 수 있으니까. 네. 아니, 그 오. 뭐야 관종님은 좀 어떠세요? 네? 우리 문순 씨. 별 그거 없어요.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그 그냥 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 여기서 처음 들어가지고 아니 제가 이거는 공식 아니, 입장은 제가 아니, 나중에 공식 발표를 입장이 할게요. 아니라 내 개인적인 입장이야. 뱃사공님의 소망.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아, 우리 저기 뱃사공님. 나는 예, 발톱 없는 그치. 뱃사공님의 저 너무 소망. 당황했는데 저 대변인님이랑 얘기를 좀 하고 와도 될까요? 저희 그 나는 전 캠프의 의사, 대변인님. 지사님의 의사 모르겠어. 아, 내 생각은 그렇다는 너무 거지. 당황해가지고 순간. 아, 너무 웃겨. 그러면 그 이제 직접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시긴 네. 어려우실 텐데 네네. 우리 그 감자님, 네, 그러니까 네. 그 문순 씨가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끌렸던 게 아까 뭐 어이구 이런 것도 있었지만 네. 그래도 또 뭐 정책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그 강원도에서 가장 뭐 음. 성공했다고 할 만한 뭐 감자 뭐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좀 좋은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뭐 꼭 정책이 아니더라도 아니 근데 이것도 꼭 알리고 싶었다. 저 약간 이거 비하인드 좀 궁금했는데 최근에 네네. 엄청 유명하신 100만 넘는 유튜버 분하고 같이 또 콜라보로 또 방송을 하셨어요. 박꿈남님. 네, 그래가지고 네네네네. 아마 박꿈남님이 너무 유명하신 분이어가지고 네. 저도 너무 한번 뵙고 싶었는데 그래서 네. 그분을 통해서 보신 방송을 이미 얼굴을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혹시 그거 할 때 방송할 때 어떻게 출연하게 됐고 이런 비하인드가 있나요? 아 밥꿈남님과요? 네. 제가. 감자 팔다 보니까 그냥 불러갔어요 거기도. 저는 사실 제가 관종이라고 그러긴 했는데 사실은 그냥 모든 건 다 시켜서 이 저 관종까지 막내잖아요. 시켜서 막내잖아요. 막내가 뭐 어디 거기 놓으라고 할 순 없어요. 모든 거에. 근데 그냥 이제 오. 감자도 사실은 푸름 씨 들어와봐 이래서 이제 푸름 씨가 뭐 어쨌든 제일 젊으니까 이게 SNS에 특화돼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CS 잘 해봐 이래 해서 그렇게 나가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밥꿈남님도 같이 이제 강원도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홍천에 그분이 계시니까. 네, 홍천에 어. 계셔서 저희 도청에서 같이 뭐 강원도 대표 인플루언서 1호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아마 박꿈남님도 평소 이제 저희 문순 씨의 행보를 보시고 뭐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계시니까 그거에 끌려서 같이 이제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 뭐 이제 비하인드랄 것까지는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냥 이제 어떻게 연이 닿아서 모든 건 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과가 항상 좋게 됐어요 저희는. 네 항상 결과가 좋게 나와서 네 복이야. 네 모든 건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도 항상 말해요. 넌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냐고. 너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았겠냐 이러면서 네, 그 직장 관두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아주 잘 풀리더라고요. 문순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 제가 참 신기해요. 그거는 볼 그건 때마다. 맞아요. 주변 좀 친구분들은 사장님 좋아하세요? 그냥 처음에 너 그래서 어느 캠프 가냐 이렇게 해서 아 나 거기 그 최문순 지사님 캠프 간다 이러니까 아 그 할아버지? 아 그 동네 할아버지 말하는 거지 너? 그 감자? 이렇게 됐는데 다들 이제 반응은 뭐 긍정적이죠 항상. 그쵸. 애초에 워낙 이제 강원도민한테는 항상 이 인간적인 존엄성 그리고 친근함이 위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친구들도 반응도 항상 좋았고요. 네. 근데 저 그때 저번에 이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그때 시장에 가셔서 그 탈모약하고 예, 그 돈 팬티 사서 입으시는 저 그 모습이 되게 생각이 나는데 되게 대표적으로 네.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 생각하는 게 권위 의식이나 이런 게 전혀 없으시고 전혀 없으세요. 네 정말 이렇게 네. 인간적인 모습. 제가 사실은 사실은 전혀 없으신데 예. 지나가면서 툭툭 던지시는 말이 이렇게 말씀 잘못하면은 어휴 징계위원회 해봐야겠어. 맞아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네. 진짜. 저는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니까 징계위원회 항상 징계위원회 회부될 목숨이 달랑달랑하는 위치에 처해 있는데, 아니 그때도 사실은 제가 그 너무 시장에 웃기다. 같이 나갔어요. 제가 그 이제 지사님 그때 항상 그때 당시에 막내 비서 채널을 부흥시키려고 그 모습을 찍기 위해서 그 시장에 나갔는데 모든 그 비서들이 놀랬어요. 저걸 저기서 입으셨냐 왜? 저걸 왜 저기서 입냐? 그렇게 되고 이제
정말 생각 안 했는데 약국 가셔서 갑자기 탈모약을 사시더라고요. 와. 근데 뭐 보여주실 수 있으실진 모르겠으나 저희 비서실 트위터가 있어요. 저희가 네. 운영하고 있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깜짝 저도 놀랐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진을 확대해서 제품 이름이 뭐지? 봤었어요. 와. 네. 근데 되게 유쾌할 것 같아요. 일하는 분위기가.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저희는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어떤 식이냐면 보통 이제 관외로 출장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뭐 1시 뭐 3시 이때쯤 나가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나가시면서 저희한테 쑥스러우시니까 말은 못 하시는데 들어가요. 저희한테 3시에 3시에 본인 이제 나가니까 들어가라고 아. 집에 가라고. 그럼 저희는 다들 서 있다가 벙쪄서 들어가라시는 거였어. 그냥 그런 식으로 사무실 항상- 안으로 다시 들어가. 아. 마중 나오지 말고. 집 가지 말고 마중 나오지 사무실 말고 가라고. 사무실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안 그러면 징계위원회 집 가면 해부한다고. 징계위원회. 그거지. 그거였나요? 네. 집 간 적 큰일 몇 번 났네. 있는데 네. 걸렸으면 큰일 네. 날 뻔했네요. 아니 그 두 분의 문득 이 우리 그 문순 씨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는데 두 분의 꿈이 그러니까 향후의 어떤 계획 같은 게 뭔지 되게 궁금해졌어요. 먼저 하실까요? 그러면 시간 없어질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끝날 수 있어요. 그냥 지금처럼 워크하드 플레이하드 그냥 어. 일도 열심히 하고 내가 취해진 취미생활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내가 또 도울 수 있어서 사명이 있으면 열심히 잘 하는 그냥 이런 에너지가 좀 끊이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와, 근데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지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나중에 한 2년쯤 뒤에 나왔다 이러면서 네. 되게 반가워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근데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의 모습이 꿈이라는 거잖아요. 향후에도 얼마나 후회 없이 사시면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관종님은 저요? 인플루언서가 꿈이신가요? 아니 뭐 마리아 그렇게 하지만 마리아 뭐 직장인 유튜브 키워서 퇴사하겠다 하지만 사실 그건 아니고요. 뭐 이제 앞으로 제가 어쩌다 공무원이 된 그 소위 말하는 어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2년 뒤에 뭐 어떻게 될진 모르겠으나 이제 지금 현재는 제 자리에서 충실하면서 항상 말하는 거는 제가 언론에서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비서는 그림자와 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입 닫고 귀 닫고 귀는 열려 있지만 입 닫고 기도 닫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징계위원회 하지 않았어요. 항상 입 닫고 내 할 일 묵묵히 수행하면서 근거리에서 보자 열심히 하자라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이제 우리 문순 씨를 위해서 관종력을 열심히 펼치면서 앞으로 고절하는 뭐 게 계속 제 파실 꿈이에요. 건가요? 아, 파리피플? 요즘 많이 쌓인 게 좀 있어요. 뭐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많이 지금 창고에 쌓인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그런 거는 또 이제 다 같이 계획을 짜서 한번 또 팔아봐야죠. 그때 혹시 뭐 물품을 아직 지금 특정하실 수 없는 거예요? 특정보다는 뭐 너무 많아가지고요. 너무 많아서 사실 이 상황 자체가 저희 모두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곳에서 이게 다 너무 많은 것들이 쌓여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저희가 보고 저희가 되는 선에서 관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퇴사하시고 나면 쇼호스트 되시는 건가요? 근데 저도 항상 연락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분명히 도청 홈페이지에 2002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도 그런 목적 아니세요? 그러니까 아까 뭐 귀는 열고 입 닫고 있는데 방송하고 이렇게 켜갖고 그게 그림자 맞는 거죠? 네네네. 아니 문순 씨가 그림자가 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나 지금 뒤에 왜 나왔어? 아니, 네. 아까 그 유튜브 하면 또 띄울 수 있나요? 아니 보면은 그림자가 누가 그림자라는 건지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웃겨. 네. 네. 아무튼 근데 또 이렇게 유쾌하게 왜냐면은 저도 되게 그 짧지만 저도 정치권 가서 하고 싶었던 게 아까 말씀하신 게 되게 공감 가는 게 막 딱딱하게 양복 입고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도 막 후드티 일부러 입고 가가지고 막 욕하든 말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런 유쾌한 에너지를 이렇게 뽐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정치권도 그렇게 바뀌어야죠. 맨날 뭐 법을 다룬다고 이렇게 행동까지 막 제약돼가지고 저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지킬 건 지키되
또 그쵸. 풀어질 건 풀어줘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유쾌하고 재밌어야 이게 또 그 삶이 다 정치인데. 거기다가 이제 저는 요즘엔 들어서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 참여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문두도 넓어져야 되고 또 많이 들어야 되고 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배 타고 가서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육지 생각은 이게 아닌데 네. 네. 육지에선 이렇게 생각하겠지라고 하다가 이게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로의 좀 저는 어떻게 보면 교두보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가게 역할 이렇게 네네네. 왔다 갔다 네, 네. 배 타고 5년에 옛날에 한 번. 처녀배송이라 노래가 있어요. 에헤라 에헤라 너를 줘라. 네. 2년 뒤에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아유 아닙니다. 이거는 발표를 안 하겠습니다. 네, 곡 발표는 안 하고. 네. 근데 되게 좋다. 아니 근데 유튜브는 안 하세요? 안 해요. 다들 심지어 저는 생각했던 게 오히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선거를 하면서 전국 팔도를 다 다녀서 심지어 모든 휴게소, 맛집, 심지어 유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 모텔 막 이런 데서 자다 보니까 이거로 블로거를 했으면 파워블로거 됐을 거고. 진짜로. 진짜. 이거로 갔던 데랑 뭐 이런 걸 유튜브를 했으면 진짜 벌써 실버 달았을 거야. 실버 그냥 달죠. 심지어 제가 키운 뭐 유튜버들은 몇만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 근데 욕심이 과하면 안 되니까 아.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이런 어떻게 보면은 뱃사공의 스토리도 되게 궁금해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럴까 이번에 한번 개설할까요? 이번에 한번 이번 기회로. 이번 기회 어, 개설하고 또 주변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맥밖에 없으니까 오. 재밌을 것 같아요. 아우 생각해 보겠습니다. 곰곰이. 아까 네. 그 막내 비서 관종. 네, 지금 한번- 찾아보실 수가 없죠. 우리 아, 문수 씨의 지금 모습. 화면 나오는데 네. 와 그림자는 많네요. 우리 문순 씨가 그림자. 아니 사장님 어디 계신가요? 저 맨 마지막 영상에 있습니다. 저 아. 맨 밑에 제가 풀 뜯고 있는 아. 영상에 오. 제가 그 영상을 기점으로 이제 문수 씨는 놓아버리고 아. 저 혼자 살겠다고 저렇게 중간 영상을 중간 카메오로 이렇게 출연하시면 네. 되게 또 좋지 않을까. 네. 근데 왜냐면 저도 이 유튜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나오시기도 하면 되게 재미있게 자연스럽게 그 지사님의 모습을 담지 그분 않을까. 스타일은 또 출연료 달라고 하실 수 있어서 네. 출연료. 네. 근데 진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아쉬운 게 막 전화 연결이라도 해보고 싶었는데 아. 다음번에 한번 어유 제가 지금 춘천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 못 갔어요. 아유 새날 잘 되길 바라겠고요. 또 이러실 거예요. 네. 아니 다음에 그 한번 그 우리 문순 씨는 네. 그 푸나님하고 같이 한번 모시고 싶고 그러면 좋겠네요. 네. 우리는 한번 더 다음에 또 이렇게 물건 들고 그쵸. 다음에 한번 또 네, 이제 오늘도 그거를 안 들고 오시는데 그 범이랑 곰이. 네, 아. 곰이랑 이 아. 인형 같은 소랑 것도 반다비가 새끼를 낳았다고 새끼를 하더라고요. 낳아가지고. 네, 근데 저 네, 이것도 네. 너무 신박한 거예요. 네. 왜냐면 그 네. 그 IOC에서 네, 네, 네. 사용하지 말라고 캐릭터를 여기서 만들어서 쓰는데 제가 올림픽 얘기했잖아요. 네, 네. 감자깡이라고. 깡이 있으시다니까요. 그 이런 소리를 의도적으로. 하셨어요. 네. 최고입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특히 청년분들 이렇게 몇 분 보시는데 그 나중에 나도 껴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일하는 분위기 보면서 그럴 때 한번 나중에 꼭 연락 닿을 수 있도록 네. 네. 중간중간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네. 중요한 건 이제 외모에 감자 갔냐 안 갔냐 이걸 보시는 것 같으니까. 네. 감자가 키워드 핵심이네요. 그렇죠. 감자가 핵심입니다. PTS. 네, PTS. 네. PTS를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겠죠? 왜 아마 PTS인지? 아마 뭐 포테이토 네. 네. BTS 그러니까 월드와이드는 BTS, 강원도는 PTS. 네.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진짜 오늘도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네. 혹시 이 두 분 이런 에너지 넘치는 이 두 분과 함께 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아니면 뭐 영상 편지 쓰셔도 영상편지도 되고요. 좋아요. 네. 누구한테요? 하고 싶은 하고- 분한테 네, 아. 미래 뭐 남편분이나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요. 그럼 근데 이 단점은 계속 남아요. 이거 영상 하셔야 돼요. 아까 그것처럼. 네. 미래 저에게. 미래 저에게 오. 좋다. 어. 오. 사실상 처녀배상홍이다 보니까 바람도 많이 맞아야 되고 음. 파도도 만나야 되고 갑자기 노도 안 좋아질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섬과 육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제 역할과 또 저만의 이게 쌓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또 다른 파도가 분명히 일을 수도 있고 더 큰 바람이 몰려올 수도 있는데 그것에 굴복하지 말고 제가 하고 싶은 방향 끝까지 잘 이뤄내서 더 좋은 가교 역할을 하길 바랄 뿐입니다. 네. 멋있습니다. 네.
우리 관정님은 어떻게? 어쩌죠? 아 순서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방송 다 아니 끝나긴 지금 내가 봐봐. 아까 자리 네, 지금- 바꾸자고 아니 지금 말씀하셔도 돼요. 충분히. 네. 아 뭐 저는 그러면 저는 다르게 우리 사장님께 사장님께. 뭐 사장님 놀라셨죠? 네, 어떻게 또 혼자 이렇게 굴러굴러 왔어요 서울까지. 네, 근데 앞으로 남은 형식적이지만 2년 동안 열심히 잘 보자 하고 또 그림자처럼 잘 생활하겠습니다. 나대지 않고 나대지 않고가 핵심이구나. 어디 나가서 맨날 땡땡거린다고 그러셔가지고. 와. 아, 근데 진짜 웃겨. 일하시는 거 하루만 따라다녀 보고 싶다. 되게 유쾌할 것 같아요. 그거 찍으러 가야겠네. 그러니까. 어유 나대지 말고 잘 따라다녀요. 또 이러셨나 보다. 네. 다음에 한번 직접 모셔서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도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쉽지만 다음에 한번 또 나와주세요 내년에. 네. 네, 약속하신 겁니다. 네. 예, 아무튼 오늘 청국장 51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 그 문순 씨도 이참에 한번 또 이렇게 그 트위터라든지 이런 거 한번 유튜브도 하시죠? 네, 있나요? 예. 하십니다. 유튜브도 구독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